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드가 케이시의 식이요법 중에서도 음식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식이요법에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라입니다. 채소를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추 같은 잎채소만 생각하는데요.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를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과일 중에서도 감귤류 과일이 몸을 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렌지, 레몬, 라임, 그레이프프루트, 우리나라에는 귤도 있죠. 이 중에서 특히 레몬이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 디톡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귤류 주스를 혼합해서 먹는 것도 추천을 했는데요.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를 4대1로 섞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라고 하면 실제로 즉석에서 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파괴되었고 당분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존의 영양학 말고 러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대체의학 분야의 영양학이 따로 있는데요. 그런 분야의 책에서는 음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정기적인 음식과 자기적인 음식. 우리가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을 음이라고 하고 하늘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과 가까운 음식들, 땅속에 자라는 고구마, 감자, 이런 전분질 음식이라든지 땅과 가까이 자라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그네틱 푸드, 자기적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땅에서 높게 떨어져서 자라는 것들, 특히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수분이 많은 과일, 열매 같은 것들을 정기적 음식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분이 많은 열매일수록 전기가 잘 통하고 실제로 오렌지 같은 과일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고열량 식품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열량이 적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과일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양학은 탄수화물 1g에 4kcal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것만 배우는데요. 열량을 가진 음식을 통나무라고 비유한다면 이 통나무에 불을 붙여서 태워줄 수 있는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 안에서 대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타민이나 미량 원소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불쏘시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통나무만 잔뜩 먹고 불쏘시개는 거의 먹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조화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다양한 채소들을 샐러드로도 먹고 갈아서 먹는 것도 추천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식이요법 7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산과 알칼리의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산성 음식과 알칼리성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 자체의 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산을 형성하는지 알칼리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산성식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식품을 80대 20의 비율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먹어야 하는 80%를 먹어야 한다는 알칼리성 식품은 모든 채소와 과일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콩만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제품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 정도만 먹어야 하는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 열량을 가진 음식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곡물과 전분이 많은 음식, 단백질이 많은 음식, 육류와 콩류와 계란 흰자, 견과류,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설탕 이렇게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해당하는 음식들이 거의 다 산성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의 분류는 말하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지 열량을 내는 음식들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적절한 비율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밥 이만큼, 고기 이만큼, 그리고 상추 몇 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반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기를 먹는다면 고기를 요만큼 먹고 샐러드를 이만큼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열량 있는 음식을 조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탕, 밀가루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꾸 뭐가 당기는데요. 그 이유는 열량만 있고 이 열량을 대사할 수 있는 영양소가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소, 과일, 도정하지 않은 곡물과 같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먹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식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식이요법 세 번째 원칙은 특정 음식의 조합을 피하라입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피하라고 한 음식의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탕과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혈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분과 전분질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이라든지 음료수에 있는 설탕이라든지 이런 당분들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쌀이나 빵이나 감자 같은 전분들은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먹으면 발효가 일어나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에드가 케이시 말고 다양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일식을 하는 분들의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것과 이 책에서 말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전분질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이나 빵하고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알칼리성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는 산성 상태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도 보면 단백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지방이 같이 있어요. 견과류, 씨앗류 또는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한꺼번에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쌀이나 밀 같은 탄수화물 식품에는 단백질이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100% 가려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소량은 괜찮지만 이것을 큰 비율로 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고기를 먹을 때 빵을 같이 먹지 마라. 만일 탄수화물을 먹고 싶거든 대신에 감자를 조금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감자가 소화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미국인이 티벳의 어느 장수촌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곡물을 조금 먹으면 점심에는 계란을 한 알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과 곡물을 섞어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잡탕으로 먹고 있거든요. 비빔밥, 김밥, 볶음밥 이런 것에 다 기름을 넣어서 먹는데요. 밥에다 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먹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탄수화물과 당분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아라. 즉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거기에 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이런 것들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도 좋고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감귤류 음식과 곡물을 같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쌀이나 빵과 같은 전분질 음식들은 소화액이 알칼리성일 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오렌지나 귤 같은 신맛 과일은 산성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입가심으로 귤이나 오렌지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과일을 공복에 먹는 것을 추천하고요. 특히 신맛 과일의 경우에는 공복에 먹었을 때 해독과 정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도 과일을 절대 다른 것과 섞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와 시대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많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알미늄 용기에 조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미늄 용기에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하고 신장에 과부하를 준다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 불순물에서 어떤 균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균류가 신경과 근육을 결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찌르는 듯한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불순물은 드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균은 펑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하게 어떤 불순물이고 어떤 균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식이요법 네 번째 원칙은 땅 위의 음식과 땅 아래 음식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밑에 있는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데 균형을 맞추어서 먹어주라는 것입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무, 여러 가지 뿌리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주어야 음과 양의 균형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식이요법 다섯 번째 원칙, 붉은 살 고기는 조금만 먹고 그보다는 물고기, 조개,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소고기 같은 붉은 살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1900년대 초반인데요.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붉은 살 고기와 가공 육류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끔씩 먹는 것은 괜찮겠지만 자주 많이씩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소고기를 먹을 때에도 푹 끓인 수프 형태로 먹는 것을 추천했고요.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잘 익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식이요법 여섯 번째 원칙은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홀 그레인 시리얼즈, 통밀, 통밀가루, 통밀빵, 현미 이렇게 껍질 그대로 보존된 곡물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되게 백밀가루, 백미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식이요법 일곱 번째 원칙은 기름에 튀긴 음식을 피하라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기름을 정제해서 정제 식용유로 만든다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것을 고온에 가열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은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고한 것 같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것들인데요. 이런 내용에 유의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과 영성에 두루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에드가 케이시의 의견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종류의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육식을 금하기보다는 육식으로 인한 영향을 영적으로 승화시켜라, 정화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식사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긴장했을 때나 피곤할 때나 매우 흥분했을 때나 극단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 그럴 때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언제 어디서 먹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이 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채널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물고기나 고기를 먹을 때 살만 먹는 것이 아니고 뼈 부분까지 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물고기를 먹을 때도 멸치처럼 뼈를 같이 씹어 먹는 것을 추천했고요. 닭고기를 먹을 때 달개 목뼈와 다리뼈를 씹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고기의 골수를 먹어라, 즉 사고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통틀어서 본다면 우리가 음식의 어느 일부분만 먹을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골고루 먹으라는 뜻입니다. 식물을 먹을 때도 잎과 뿌리를 같이 먹고 고기나 물고기를 먹을 때도 뼈와 살을 다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이렇게 정제한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쌀이 있으면 껍질까지 다 먹어야지 껍질만 벗겨내고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사탕수수 즙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마셔야지 거기서 미네랄을 빼버리고 설탕 성분만 남겨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콩을 먹으려면 콩을 그냥 먹어야지 콩을 짜서 기름만 내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이요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로 통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정제한 음식, 가공 음식, 보존제나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자연의 식품 그대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